네, 마켓 리더 특급 전략입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하용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이제 2026포인트 오늘 또 15포인트 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은 강보합 수준이고요. 뭐 이러다 또 급변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항상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2000포인트 위쪽에 있는 시장. 뭐 상징성은 있는 것 같은데 연말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항상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시장이 그 지난달 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팔면서 생각보다 지수 그 하락폭이 컸는데요. 지난 주말 차기 연준 의장인 옐런의 그 청문회 소식과 함께 극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하락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주로 세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좀 장기간 좀 팔았던 그런 모습하고 그 기저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우려감이 그 혼재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 초에 끝났던 그 중국의 삼중전의 그 우려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그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깨고 내려가면서 추세가 좀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1960선에서 그 만회를 하면서 기존의 어떤 상승 트렌드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은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상승 트렌드에서 봤었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들은 그 이전에 트렌드가 좀 크게 형성됐던 그 원인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그 매수였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좀 반전이 된 모습이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FOMC 이후에 외국인 순매도 전환과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그래프는 회색으로 표현된 것은 외국인의 순매수 누적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요. 쪼나게 녹색으로 표현된 것은 일별로 봤을 때 외국인 매도 금액입니다. 5일선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좀 강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 이동 평균한 외국인 매도 금액의 추세적인 감소는 11월 이후에 외국인 순매도가 본격적인 차익 실현의 시작이 아니라 10월 30일 이후에 FOMC 이후에 불거진 퀴 테이퍼링 시점 재논의와 함께 컨센서스 하회되는 그런 실적 이런 것들에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뭐 국내 경기의 개선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국내 경기 관련해서는 수출에 대한 관점이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IS 제조업 지수의 그 서프라이즈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중국의 4분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특히 또 유로존에 대한 추가 경기 부양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다시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미국의 ISM 제조업 그 지수에 대한 그 추이입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마찬가지로 IS 제조업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실제치와 예상치를 비교를 했을 때 그 예상치가 컸을 경우에 그 다음 달에 월간 수익률은 1개월 후행하면서 높아졌다. 이렇게 그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실제치와 예상치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 달 11월 같은 경우는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 시장의 반등 국면에 가장 큰 힘이 됐던 옐런 차기 의장의 어떤 얘기가 시장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번 그 옐런 차기 의장의 그 스타일은 이전의 그림스펀이라든가 버냉키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더 직설적이고 좀 솔직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더 명확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실업률과 그 총 고용의 관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 미국 그 총 고용과 실업률의 그런 모습인데요. 요 회색으로 표현된 것은 총 고용의 흐름입니다. 그 위기 이전의 수준에서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 역축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목표치인 6%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옐런 효과는 그 모멘텀 측면에서 미국 연말 소비 시즌 기대 효과와 12월 ECB 추가 경기 부양책 실시 기대, 그리고 12월에 중국 경제 공작 회의 기대 등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와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자금의 흐름인데요. 네.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QE 이슈와 더불어서 신흥국들의 관련 펀드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QE 이슈와 신흥국의 펀드 흐름인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5월 29일 버냉키 QE 이슈 축소 발언 이후에 QE 축소 이슈가 진행되면서 좀 우려감으로 작용이 됐을 때 그 자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B 측면 같은 경우는 QE 축소 우려가 완화되는 시점인데, 옐런 연준 의장이 지명되면서 QE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자금이 좀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C 국면에서는 QE 축소가 그 이슈화되는 10월 말에 11월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옐런 청문회 그 얘기와 함께 QE 유지 시사가 지금 진행되면서 다시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그 모습들이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신흥국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출구 전략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을 때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것을 아까 보셨던 ABC 구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지금 왼쪽에 구현되어 있고 나머지 그 신흥국들의 그 모습입니다. 가운데 그 그림이 좋았을 때 그런 모습인데, 좋았을 때는 강하게 우리 시장에 자금이 유입됐고, 안 좋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그렇게 많이 빠져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화의 흐름도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ABC 구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C 구간 전체 흐름에 있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복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반해서 여타 신흥국들은 굉장히 기복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우려 완화 시점 모두 한국은 견조한 환율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의 방향성은 여타 신흥국과 동조화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와 반복이 안도가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QE 테이퍼링에 대한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면역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의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글로벌 그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 증시의 특성은 역시 경기에 민감한 이런 현상이고, 경기를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강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 주목해야 될 변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머징 경기의 모멘텀이 언제 재부활하느냐 얘기죠. 그래서 부활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매크로 리스크는 낮아지고 이머징 경기 모멘텀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현재 이제 퍼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고 PBR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돼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이냐인데요. 현재 저희 센터에서 보는 그 시장의 주도주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소비 모멘텀이 기대되는 IT 수혜 예상과 함께 그 반도체가 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유로존 회복 기대를 안고 있는 조선업종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와 함께 내년 그 신차 효과가 기대되는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 움직임과 아직까지는 그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후발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화학과 섬유의복 그리고 은행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지속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하용현 센터장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네, 시간이 좀 남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전략도 해주셨는데 섹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코스닥이 요즘 좀 많이 어려운데 코스닥이 어려운 이유는 뭐 어디에 있을까요?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또 펀더멘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뭐 자주 여기 나오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시장에 대한 예측보다는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을 대응한다는 것이 예측과 어떤 의미가 다르냐 하면은 시장이 가령 시장에서 어떤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데에서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내가 그 다음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시장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 나쁠 때라든가 아니면은 내 매매 방법이 나쁜 거라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시장에서 내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시장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잃어버릴 그런 기회를 못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매매의 방법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내 돈을 벌 때는 그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잃었을 때는 일단은 위험에서 회피해 나가는,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단순한 논리이긴 하지만 아주 길게 봤을 때 시장에서 고수익을 꾸준히 누리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실천하는 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현대증권의 하용현 투자 컨설팅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